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인재를 영입하길래 대표까지 참여를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죠. 공정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써오신 두 분의 방송 인재를 민주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균형 있게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력이나마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비정규직 신분의 앵커로서 제가 겪고 아파했던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언론 개혁 등을 향한 길에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실상 현직 방송 앵커라고 해도 되겠어요. 지난주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고 사표를 낸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저 두 사람 방송 앵커 하면은 텔레비전에 나오긴 합니다만 아주 지명도가 높다거나 그런 두 앵커는 아닌 것 같은데 선대위에서 저 두 사람 영입을 해서 공보단 대변인 또 미디어 센터장과 부센터장 시키면서 상당히 중책을 맡겼더라고요. 우선은 지명도가 있든 없든 간에 얼마 전까지 실제로 방송을 진행했던 두 분을 꼭 영입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또 송영길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송 대표가 만약에 저걸 나서서 저렇게 했다면 저것도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설명은 백혜련 의원이 인재 영입단 하고 있는 모양이죠. 백혜련 의원 아무튼 그리고 대표가 저렇게 직접 안내를 하고 소개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사퇴하고 바로 3개월 후에 대선 직행했거든요. 이런 게 왜 문제냐 하면은 앵커는 앵커로서 민주당의 뒤에 미리 제안을 받았든 나중에 받았든 그런 것들이 현직이 바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이제 편파성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어떤 지향이나 성향들이 또 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방송에 투영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공무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죠.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총장 전부 다 현직을 그냥 그만두고 바로 대선 직행한 거 이런 거 전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JTBC와 YTN 앵커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말이죠. 해당 언론사 노조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JTBC,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리고 권력을 쫓는 모습에서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 전 기자에 대해 선배라는 호칭을 거부한다. 우리는 정치인 이정헌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YTN, 공정방송을 위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옛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행위인지 자문해보라. 안규령 씨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 자, 이런 노조, 자신들이 몸담았던 언론사 노조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두 사람은 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고민을 거듭했고 우려도 잘 알고 있다. 팩트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께 잘 전달되게 노력할 것.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게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일 겁니다. 뉴스를 진행하며 개인적 목적을 가진 적은 없다. 공정방송 위에 노력하는 구성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공정방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역겹게 들립니다. 저렇게 캠프에 들어올 분이 공정방송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공정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민경욱 의원이 KBS 기자로 있다가 박근혜 청와대 예, 청와대 들어갔죠? 대변인으로 간 데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불을 뿜었죠. 공격을 하고 며칠 동안. 그런데 사실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선거판에 대선을 얼마 두지 않고 지금 캠프에 합류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민경욱 전 그 당시 기자가 문화부장으로 있다가 그때 언론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받았던 예. 게 아침 편집회의를 참가하고 당일날 했죠. 참석을 하고 그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가니까 네.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했다는 근데 이제 얘기가 있었죠. 청와대라는 곳의 특성이 조금 인사가 조금 그렇게 돼서 보안을 지켜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좀 그건 그렇죠. 지나쳤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좀 덜 비판하던 분들이 이런 짓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선거라는 게 사실 도움이 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무속인 논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 그렇죠. 측면이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 무속인 위원장 이해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무속인 위원장까지 임명해서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당선 기원 구술했대요, 그분이. 그리고 캠프에서 근데 그것이 어느 맞는지 캠프에서 틀리는지도 구술해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죠.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아니 보도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어디 있어요 그런 보도가? 그 보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 왜 찾아봐야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어디 캠프에서 구술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분명히 당선 따지겠습니다, 기원 구술을 그거. 했대요. 캠프에서 한지는 모르겠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김재원 의원님 말씀 분명히 하시죠. 아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정도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지금 기자가 두 분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있다가 사표 내고 이제 가셨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발 좀 자신들이 그 전의 발언을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완전히 불을 뿜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아무런 양심의 끄리낌이나 또는 조금은 낯빛의 변화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말 역겨운 위선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두 사람의 행보 관해서는 국민이 평가할 제가 거. 평가하잖아요. 자 보면 말이죠. 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까 민경욱 전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KBS 부장을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갔을 때 당시 2014년 2월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되는 과정은 권한 유착 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 정책을 엿볼 수가 있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비판 성명을 이제 이번에 이재명 선대위의 현직 앵커들의 합류에 겸주어서 빗대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직 언론이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당장 기억나는 게 제가 화면에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강민석 청와대 전 대변인 직전까지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자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갔죠. MBC 출신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얼마 전까지 MBC에 몸담고 있다가 사표 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갔고요. 한겨레 신문 출신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예,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본인이 또 기자 시절에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가고 이런 걸 본인이 사설에서 강하게 또 비판을 했던 인물이어서 여현호 비서관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의겸 의원도 한겨레 신문 49 반년 후에 청와대 대변인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예, 바로 민경욱 대변인에 이어서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윤창중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씨는 봤더니 기자하다가 청와대 들어갔다가
또 기자하다가 청와대 들어가고 상당히 인생이 기자와 청와대 뭐 이른바 권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인물인데 이렇게 역대 정부들이 그럼 그 언론인들이 문제다 그러면 그 언론계에서도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역대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왜 이렇게 현직 언론인들을 자꾸 영입하려고 하는지. 근데 뭐 그 언론인들이 네. 언론이나 또 국민들과의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는 아무래도 또 남다른 또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청와대 운영을 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선거 캠프에 저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한쪽 편을 들고 있다가 암약하다가 이제 선거 캠프로 옮긴 거죠. 선거를 앞두고.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언론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태경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기사에 이제 무당이 굿하는 사진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여기에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에요. 문 대통령은 이분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시민 캠프는 문 후보 당선 기원 9까지 지낸 바 있다. 5년 전 이야기다 이거죠. 뭐 근데 5년 전 이야기다 이거죠. 어쨌든 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굿하셨는지.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직접 한 것을 다른 언론사에서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태경 의원의 그만큼 주장을 보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하태경 의원께서 그럼 뭐 전혀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좀 제발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악다구니 끝이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깨끗한 양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더해요. 그리고는 전혀 양심의 가책은커녕 조금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은 무슨 거대한 진실 공동체처럼 행세하고 그러면서도 또 상대방의 눈 속에 티끌은 잘 찾아내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되면 무슨 생태탕이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가 결론은 아무것도 없으면요 또 딴 걸 뒤집어 씌워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이번 대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늘 뭐 김대엽 사기꾼 김대엽을 내세워서 그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또 뭐 기안건설 사건 온갖 것 다 했잖아요. 결국에 지금까지 와서 민주당이 한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정치공작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나서 자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아니. 할게요. 잠시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분량만큼 최재형 전 수석에게 시간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언론인들을 이재명 선대위에서 합류시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요 이 방송에서 자신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주제와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저도 그러면은 지나간 얘기지만 김재원 의원님이 거짓말한 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검색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 안 합니다. 두 분 앞으로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두 분이 합의하시면은 전화기를 못 갖고 들으게 할까요? 하태경 의원이 구술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캠프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캠프에서 구술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사가 제 기억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반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구술합니까? 특정 종교, 불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각각의 종교의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아주 저건 비열한 거거든요. 뭐가 비열해? 한쪽의 기사를 가지고 그런데 지나간 얘기를 지금 검색해서 끄집어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님 원래 본성이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진행을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앞으로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검색할 수 없게 해야지. 제가 무슨 내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런데 해가지고 최재성 전 수석님 제가 뭐 보도를 하고 그러면 됩니까?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죠.
제가. 아 물론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갖고 진행상 들어오시냐 안 갖고 그거는 들어오시냐는 본인들의 아유 지금 그게 저거는 지금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조금 어디 그런데 저작거리에 그냥 막 나가는 사람도 저런 식으로 안 하죠. 어떻게 말씀이에요? 토론해서요? 그게- 한쪽에서는 컴퓨터 갖고 검색하면서 하고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게? 방금 뜬 기사예요. 자꾸 네? 그렇게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방금 뜬 기사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저는 식으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상대방의 티끌만한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물고 뜯고 하면서 왜 자신들의 이 큰 잘못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저 기자를 그 선거 캠프에 불러들여서 저렇게 환대하고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는 그거 문제가 그만큼- 있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토론을 하셔야죠. 아니 그 토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토론 도중에 저런 식으로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사 검색해갖고 과거에 얘기를 하면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그만하도록 김재원 하겠습니다. 의원이 그냥 과거에- 기자를 하세요. 자, 잠시만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다시 지금 언론인들의 이재명 선대위 합류 얘기를 자연스럽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셨으니까 그 다시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일단 뭐 두 분도 기자들 많이 알고 있고 또 방송사,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특히 정치 선거나 이럴 때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큰 기준인데 저렇게 특정 캠프에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 그 앵커가 했던 뭐 앵커 멘트라든가 기자가 썼던 기사가 다시 새롭게 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 민주당에 가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언론인, 언론사 스스로가 뭐 뚜렷한 기준을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뭐 통상적으로 언론인들 영입한다 그러면은 현직 언론인 영입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좀 그만둔 지 꽤 시간이 흐른 언론인들 영입. 저는 현직 언론인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영입 예. 작업했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 직접 그러면은 사표를 내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 캠프고 또 뭐 저는 청와대에서 현직 언론을 일정 텀을 두고 뭐 홍보수석이나 이런데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들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선거 캠프에서 현직 언론인을 바로 영입을 해서 그걸 선거를 뛰게 하고 후보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몇몇 직군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데 저런 게 자꾸 허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재창출하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또 새롭게 청와대 진영 꾸린다거나 다음 총선에 또 외부 인재 영입한다거나 할 때 뭐 언론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 또 언론인들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마련하기가 네. 좀 쉽지 않는 것이 뭐 대선 캠프라는 게 선거 캠프라는 게 무슨 뭐 큰 자리를 주고 봉급도 주고 이런 직업을 직업을 구하는 뭐 그런 정도라면 약간의 제재 수단이라든가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사실은 자원봉사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지금 그 선거 캠프로 가서 뭐 아마 틀림없이 무보수로 일할 겁니다. 교통비도 자기 교통비를 들여서 일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언론인들 스스로 지금 뭐 노조에서까지 저렇게 성명을 발표할 정도라면 언론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규정을 좀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애매하죠. 6개월이냐, 1년이냐, 뭐 3개월이냐. 뭐 가령 판사나 이런 데는 지금 보면은 저 청와대나 이런 데는 그만두게 되면은 다른 어떤 회사 취직하는데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청와대뿐만이 예.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근데 네. 오히려 또 언론은 또 그런데 또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캠프에 저렇게 나와서 완전히 이제 전업으로 뛰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직 언론인을 하면서요 사실상 캠프 일원처럼 또
돕는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근데 언론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파적 진영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따라하고 그쪽을 지지하는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도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더군다나 무슨 뭐 사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언론인을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 이제 그 경계도 허물어져서요. 예컨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기자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번에 그 김건희 씨 관련 녹취를 그 계속 또 딴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따서 네. MBC에 넘긴 그 이모 씨를 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 취재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까지 다 언론인이라고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뭐 그냥 정치적인 중립성은 애당초 관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뭐 언론인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그 언론인들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을 어디까지 요구해야 될지도 저는 이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기성 언론에서 그런 점을 조금 잘 좀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언론인들, 특히 현직 언론인들, 뭐 그만둔 전직 언론인들이 일정 시점을 두고 특정 캠프에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비판의 성명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현직 언론인이 특정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했다 그러면 과연 정론직피를 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저도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항상 여와 야가 입장을 바꾸게 되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거 언제쯤 그만 볼 수 있을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상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나서 최근에 발표된 SBS 어제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뼈와 제 살과 제 피를 만들었던 대구 경북이고 또 제 조상들의 영혼이 숨쉬고 있고 고향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저 역시도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큰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나오셨을 때 보다 박수를 너무 크게 쳐주시니까 좀 송구합니다. 저희 시조께서 경주에서 30년간 대도독을 지내셨고 대구에서 3차례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저희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또 대구는 제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곳입니다. 제게 정말로 각별한 곳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 자리가 아마 대구 경북 지역, 서울 지역 신년 할애였습니까? 김정철 의원도 가셨겠네요? 예, 뭐 잠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대구 경북이면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고향이 경북 안동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가서 또 세 후보가 다 한복을 입고 또 참석한 점도 대단히 그러네요. 특이합니다. 예. 신년 할애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죠. 대구 경북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세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 묶고 출발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각오
다시 출발하는 그 각오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온 정치의 일부입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뼈아픈 저의 오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저 심상정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상당히 고심했던 흔적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 나간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이재명 32.9, 윤석열 31.6, 심상정 2.7, 안철수 12.7.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폭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철수 후보도 많이 올랐고요. 심상정 후보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 리서치 지역별로 보지 않고 연령별이군요. 20대에서는 윤석열 30.4, 안철수 16.8, 이재명 10.7, 30대 이재명 24.7, 윤석열 23.1, 안철수 20.1. 예, 알겠습니다. 자, 연령별 지지도 푸른색이 이재명, 붉은색이 윤석열. 12월과 1월, 왼쪽이 12월, 오른쪽이 1월이네요. 이렇게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올라서 역전을 시켰다.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크게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소폭 떨어졌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 좀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 어쨌든 간에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방송이 이런 여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찰과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후속 보도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네. 보도가. 그래서 저게 사실 막상 그냥 실시간으로 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충격이나 좀 조금 이렇게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다라는 이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그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뒤로 문제 있는 발언들, 문제 있는 생각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이렇게 회자되고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상에. 네. 그러나 일요일 날 방영을 하고 저게 바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수는 있죠. 예, 김재훈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좀 당혹한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 그 내용이 전부 다 사담을 공개해서 네. 그것을 또 악의적으로 또 왜곡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과정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사과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후속 보도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여론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